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신용불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는 링크 영상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률 용어이고 법원이 관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존재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 신청을 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겁니다.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개인의 생, 개인 파산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 개인 파산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신용불량자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명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채무를 연체해서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연체한 채무를 갚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고 불가능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3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신용불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생, 개인 파산, 워크아웃입니다. 이 제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개인의 생과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반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생과 개인 파산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실상 채권자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만 맞으면 채권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큰 폭의 채무 탕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 이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채무 총액의 과반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합의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대로 진행되는 절차가 워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폭의 채무 탕감보다는 원금을 8에서 10년이라는 장기간 변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생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소득에 기초해서 진행됩니다.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월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변제금이 많아지고 월 소득이 낮으면 반대로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채무 금액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이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큰 폭의 탕감도 가능한 겁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남은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연체 기록은 삭제되고 사회 초년생 정도의 신용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신용점수를 높이면 신용거래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개인회생의 대략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제도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월 변제금을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 잘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소득, 생계비, 변제기간, 청산가치 등이 어떻게 계산되고 정해지는지는 하나하나가 모두 한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에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 파산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월소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는 겁니다. 흔히 쓰는 말로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내어놓고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남은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6개월치의 생활비 정도이고 2024년 5월 현재 1,11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금액을 상향하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최대 1,375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건데요. 아직 입법 예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정이 완료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액임차 보증금도 남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내어놓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은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할 필요 없이 바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거의 갚지 않고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상태는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가 부여됩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역시 이 영상에서 모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해도 안 됩니다. 워크아웃은 큰 폭의 채무 탕감보다는 채무 원금을 8에서 10년 동안 변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아웃 역시 정해진 기간 동안 잘 진행하시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워크아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각 제도별로 특징이 다르고 요구하는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미처 설명해 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매우 많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워크아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